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아주 귀엽고 아담한 이 마이크를 들고 왔는데요. 녹음이 되는 마이크입니다. 녹음이 되는 마이크예요. 이제 크리스마스에 연말에 연초에 원래 같았다면 친구들도 만나고 파티도 하고 여행도 하고 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냥 집콕 라이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올해도 어김없이 혼자서 제가 넷플릭스를 꽤 많이 보는 편인데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적어놨는데 뽑다 보니까 거르고 걸러도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 한국 드라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 먼저 응답하라 시리즈. 여러분 이거 혹시 안 보신 분 아니면 시리즈 하나만 봤는데 다른 건 안 봤다 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라 시리즈는 사실 봐도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도 있고 내가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내가 진짜 살았던 시대 같아. 가짜가 아니라 다 진짜 실화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게 다가오고 내가 나이를 먹는 나중에 진짜 요즘 같은 게 진짜 영화나 드라마로 한 번쯤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응답하라 시리즈 간단하게 한번 추천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인데 슬기로운 땡땡 생활 시리즈. 원래 처음에는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고 그 다음은 의사 생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5명이 제일 친한 친구들. 네, 동기예요. 너 좀 바꿔. 네 어머니, 친아들과 달리 활달하고 밝은 양아들 입준이에요. 근데 저는 깜빵 생활을 1년 반 전쯤? 1년 전쯤에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번에 의사 생활 더 미쳤어. 이어지는 내용은 아닌데 근데 슬기로운 깜빵 생활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교도소를 너무 미화시켰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포인트를 안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바로 미스터 션샤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격변하는 조선을 지나는 중이었다. 이거는 제가 TV로 할 때 본방사수 했던 그런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봤거든요. 조마조마한 장면도 많고 멋있는 장면도 많고 뭔가 우리나라의 국뽕도 좀 차오르는 부분들도 꽤 있어서 저는 재밌게 봤답니다. 스카이캐슬, 부부의 세계, 미스티, 구해줘, 보좌관, 비밀의 숲입니다. 그 다음엔 넷플릭스 드라마 기준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보건교사 아는영. 또 젤리 같은 게 보여? 이거는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진 못한 것 같아요. 저도 티저만 보고 이게 뭐지 싶었는데 친구들이랑 한번 밥 먹으면서 한번 봐보자 해서 1화를 봤어. 근데 그렇게 막 재밌는 건 아니에요. 근데 1화 끝날 때가 다음 화가 기다려지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이어서 2화를 봤지? 그래서 애들이랑 2화 중간까지 봤는데 집에 오니까 궁금한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개재밌어, 존잼, 정주행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스타일의 드라마였고 우리나라 작품들 중에 뭔가 CG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작품인데 요즘 넷플릭스가 좀 이렇게 대중화되고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 작품들도 CG에 집중을 많이 하고 CG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교사 안녕을 보고 소재도 참신했고 스토리도 꽤 참신한 편이었어요. 연기도 다들 잘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이거 보신 분들은 노래를 까먹었는데 나는 보건교사야, 나는 안은영이다, 나는 보건교사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독적이라는 거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은 바로 킹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괴물이 돼서 살아났습니다. 이제 곧 깨어납니다. 아저씨! 킹덤은 해외에서도 너무너무 잘 된 작품이라고 하는데 사실 시즌 1 할 때는 이게 약간 요로상해 약간 요런 느낌이었는데 시즌 2가 대박이에요. 진심으로 시즌 2가 진짜 미쳤어요. 근데 시즌 1 나왔을 때는 제 주변에 본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시즌 2가 나오니까 1부터 다들 봐서 2까지 다 끝낸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나라 기준에선 소재가 참신한 편이었고 그리고 해외 좀비물에 비해서 뭔가 배경이나 그런 상황들, 그림들이 저는 괜찮았다고 느꼈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 작품인데 그게 CG가 아니라 하나하나 분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많이 고생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킹덤2는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다 본 것 같아요. 킹덤1은 조금 시간 걸려서 봤고 킹덤2는 하루 이틀 만에 다 봤습니다. 시즌3가 언제 나오나 너무 기대되는데 시즌3에 이제 등장인물이 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 정확하게 공개된 거 나와봐야 정확한 거니까
거니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 다음은 진짜 하루 만에 다 봤어. 저 본가에서 지낼 때 진짜 하루 종일 보고 밤새도록 봤던 인간 수업. 이 실장님 수고하세요. 네 사업으로. 와, 이거는 진짜 그때 당시 처음 딱 나왔을 때 인스타 스토리에 인간 수업으로 도배가 됐었어요. 다들 잠 못 자겠다, 하루 만에 다 봤다, 하루 이틀 만에 다 봤다, 시즌2 나오냐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뭔가 현 시대의 문제점을 잘 다루면서도 뭔가 긴장감도 굉장히 그냥 내가 막 조마조마해, 내가 막 쫄리고 막 어떡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 수업 굉장히 좋았는데, 인간 수업을 가끔 인간 중독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 수업 정확하게 인간 수업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진짜 갓 오픈한 스위트 홈인데요. 그냥 지금 죽을까? 괜찮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시간부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다. 저주다. 저는 이거를 12월 18일에 오픈을 해서 사실 그날부터 봤습니다.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거의 다 끝나가는 분량을 다 봤는데, 와, 이거는 저는 웹툰을 먼저 봤었어요. 웹툰을 보다가 한번 끊기고 나서 안 봤었는데 웹툰도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와, 진짜 보고 퀄리티 진짜 대박이다. 퀄리티 진짜 미쳤어요. 한 회당 뭐 몇십억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10몇 억인가? 뭐 어쨌든 엄청 많이 제작비가 투입이 됐다고 들었는데, CG가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고, 스토리, 긴장감, 뭐 배우들의 연기 다 너무 완벽합니다. 그리고 뭔가 촬영 기법이나 촬영 구도들도 그냥 평범하게 뭐 뭔가 이렇게 다각도가 아니라 진짜 다양한 각도들이 있는 느낌이에요, 보면서. 저는 지금 혼자 사는데 밤에 보기 시작했는데, 전 TV로 보거든요, 요즘 넷플릭스를. 근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얘도 순식간에 끝내버렸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한국 드라마 아니고 넷플릭스 외국 드라마인데, 첫 번째는 기묘한 이야기. Do you know where he is? Hiding. From who? 이거는 다른 유튜버분들이나 뭐 그냥 검색했을 때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는 기묘한 이야기를 막 핫할 때도 잘 안 봤었어요. 1화를 봤는데 뭔가 그냥, 그래서 2화도 봤어. 2화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었다가, 그래 한번 그냥 뭐 킬링타임으로 봐보자 했는데 미쳤어. 시즌 다 끝났어. 다음 시즌 언제 나와? 이 상태에서 아직도 다음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1인입니다. 뭔가 기묘한 이야기, 뭐야 그렇게 안 재밌는데? 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끝까지 다 보시면 아마 미치실 거예요. 근데 뒤에서 살짝 지루한 화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 잘 기억이 안 나네, 다 본 지가 좀 돼가지고. 그 다음은 블랙미러. 블랙미러는 is equivalent to her points. 2 stars? 2 stars? Wasn't a meaningful encounter. Because everyone's terrified of being marked down because the consequences of that are unpleasant. 뭔가 현실 기반을 베이스로 미래지향적인 걸 하나하나 시리즈별로, 그러니까 시즌도 나눠져 있지만 시즌 안에 하나하나가 다 다른 이야기예요.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 보는 재미, 골라보는 재미도 있고, 보면서 와, 이게 진짜 한 번쯤 상상해봤다 싶은 것들을 진짜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서 와, 진짜 이렇게 되면 무섭겠다. 과학이 이만큼이나 발전해서 우리가 정말 편하게 살고 미래가 더 궁금해지고 기대되지만 한편으로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렇게 막 밝지만은 않은 얘기들입니다.
그래도 꼭 한번 보시면 뭔가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뭔가 사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봤어요. 그 다음은 한국 영화인데 한국 영화 추천을 뭘 할까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써니, 제가 한국 영화 중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써니인데 써니는 새 벌교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와본 임남이라고 합니다. 욕쟁이 지니? 우리 땐 고상하게 놀았잖아요. 미친년. 책 읽고 클래식 듣고. 봐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개봉했을 때 영화관에서 봤었는데 TV에서 할 때도 TV에서 할 때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넷플릭스에서도 한 3-4번 더 본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이 작품을 좋아해가지고 진짜 재밌게 보고 그냥 킬링타임으로 집중해서 뭐든 저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이어서 외국 영화 첫 번째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바로 인턴입니다. Hi, Jules. I'm Ben, your new intern. I'm glad you also see the humor in this. Be hard not to. The intern sure keeps busy. Mr. Congeniality. Everybody loves him. 인턴도 제가 처음에 본 건 영화관이었는데 영화관에서 보고 바로 제 인생 영화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인생 영화 2개는 음악 영화인데 인턴은 유일하게 음악 영화가 아닌 제 인생 영화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꿈꾸던 뭔가 그 대표 CEO의 모습도 나오면서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런 인턴이 되어도 굉장히 멋있겠다. 그냥 다방면으로 좀 많이 생각이 들었던 영화고 보면서 답답하면서도 되게 희열도 느끼면서도 감동 모먼트도 있는 그런 뭔가 골고루 있었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여자 메인 주인공이 앤 해서웨이인데 앤 해서웨이가 이제 동양 쪽에서 그리고 한국 쪽에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두 번째는 공포 영화입니다. 공포 영화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쯤은 넣자라고 해가지고 넣었어요. 바로 허쉬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제가 친구랑 저희 집에서 둘이서 봤었는데 그때 저녁 시켜놓고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치킨인가 뭔가 시켜놨는데 몇 조각 못 먹고 입맛이 뚝 떨어지고 긴장감에 이게 삼켜지지가 않는 거야. 소화도 안 되고 삼켜지지가 않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진짜 제가 봤던 공포 영화라기보단 스릴러 영화라고 보면 되는데 스릴러를 넘어선 공포예요. 이거는 직접 보셔야 해요. 그 다음 외국 영화 마지막은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본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입니다. 왓챠에서 지금 해리포터 시리즈가 우수수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는데 넷플릭스엔 해리포터가 없잖아요. 근데 넷플릭스엔 트와일라이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트와일라이트 좋아할 때 막 이런 격투 장면, 싸우는 장면, 막 초능력 쓰는 장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좋아했는데 지금 나이 먹고 보니까 그 잔잔한 부분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영화는 한 번 보면 안 되고 여러 번 보면서 내 상황에 따라 그리고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달라졌을 때 보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그래서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를 한 2-3일 만에 정주행해서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외국 겁니다. 셀링 선셋입니다. The Oppenheim Group is getting more listings, homes are bigger, the land is bigger, and the commission is bigger. You might get a little distracted, planning a wedding. You just blindsided you? 셀링 선셋은 LA에 있는 실제 공인중개사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리얼리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배우들이 아니고 실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대표 2명 빼고 모두 다 여자고 모두 다 퀸이에요. 그래서 그런 미국 특유의 그런 감성들과 그런 가십 얘기들 그리고 진짜 LA의 진짜 베버리힐즈 약간 이런 완전 고가의 집들을 판매하는 거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영화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그런 집들 그리고 그런 걸 거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집의 거래가 그 집을 팔았을 때의 커미션까지 모두가 다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리얼리티인 게 뭐냐면 뭐 결혼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애를 낳기도 하고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와 이거는 어느 정도 각본이나 뭐 이런 건 있었겠지만 와 이 정도면 진짜 찐 리얼리티다 싶었고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하나하나 다 매력이 있어. 제가 친구한테 추천했는데 친구도 저처럼 시즌 다음 거 언제 나오냐고 막 미치게 기다리고 다음 시즌이 나오면 서로 막 카톡해줘요. 야 다음 시즌 나왔어 이래서 저희 둘 다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내버리는 그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던 리얼리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애니메이션에서 2개로 꼽아봤는데 첫 번째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거는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은 분들의 뭔가 애니 베스트 작품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진짜 봐도 되게 마음도 평온해지고 뭔가 머릿속도 좀 잠잠해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살짝 느릿느릿한 그런 움직임과 살짝 차분한 음악들과 뭔가 음악은 이렇게 막 벅차지만 그래도 그 영상 자체가 엄청 벅찬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고 그 다음은 인사이드 아웃. I'm joy. This is sadness. That's anger. What? This is disgust. And that's fear. We're Riley's emotions. The birthday girl! 인사이드 아웃은 저도 영화관에서 처음 봤고 넷플릭스에 있는 거 보고 또 봤었는데 되게 슬픈 장면 하나 있잖아요. 그때 영화관에서 개봉하고 그 슬픈 장면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캐릭터 하나별로 또 뭐 이슈가 됐었는데 저는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감정을 못 느낀다? 아니면 하나의 감정이 너무 툭 출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뭔가 보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드는 그런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냥 하하호호 웃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을 남겨주게 하거나 나의 생각이 정리되는 작품이 저는 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좋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리스트에 적은 건 다 끝났는데 친구랑 넷플릭스 얘기하다가 친구가 막 그런 거를 얘기해줬어요. 지금 넷플릭스에 크리스마스라고 검색을 하면 크리스마스랑 관련된 작품들이 쭉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들이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뭔가 내년으로 넘어가고 겨울이 끝나갈 때 크리스마스 그 작품을 보면 또 크리스마스 그 연말 느낌이 안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크리스마스 검색해서 조금씩이라도 한 편씩 빨리빨리 봐보려고 합니다. 네. 뭔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만 있어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작이 있으시다면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좋아할 것 같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굿나잇.